한낮 어느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 처음엔 어디선가 나는 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희미한 신음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불길한 예감에 휴대전화를 들었고 카메라 너머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당 한 구석 짧은 목줄에 묶인 작은 강아지. 그 옆에는 나무 몽둥이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타격음에 신음하던 강아지는 몸부림치며 계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보다 못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아지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경찰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떠나자마자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촬영된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은 올해 3월, 이 집에서 또 다른 강아지가 발견되고 맙니다.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그렇게 킹거리고 이러지. 또 시작이야. 작은 강아지가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모습을 목격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습니다. 제보자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견주는 짧고 잦은 폭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쇠파이프, 어느 날은 나무 몽둥이. 강아지는 그저 비명을 지를 뿐 작은 몸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시청에 신고하고 동물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도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얼마 뒤 시청은 견주가 90세 넘은 노인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90세가 넘은 노인 세대에서는 어떨까요? 당시 개는 반려견이 아니라 가축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묶여 집을 지키는 동물, 남은 음식을 던져주면 되는 동물,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 하는 동물이었죠. 그 시대의 개는 훈육이 필요한 재산에 불과했고 잘못하면 체벌을 받는 게 당연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강아지가 이불을 물어뜯은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폭행. 과거에는 당연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동물학대, 즉 범죄 행위입니다. 더는 강아지를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동물단체 위액트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견주는 결국 소유권 포기각서에 서명했고요. 끈은 풀면 돼. 목걸이만 드리고.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고 걸라면 구조된 강아지는 보호센터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도 오들오들 떨며 몸을 숨겼습니다.
학대의 기억은 강아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상태도 걱정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져올 거야. 누가 또 가져와? 아, 뭐란 애가 뭐 얼마든지 있는데 뭐. 뭐라네? 견주는 다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올해 3월 또 다른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에는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보다시피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또 다른 동물들이 폭력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들의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를 인정받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고, 심지어 동물이 죽은 채로, 도살된 채로 발견되더라도 그냥 구약식으로 끝내버리고, 어쩔 때는 벌금조차도 부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자들은 더더욱 당당하고, 아직은 이런 개들을 위해서 분노하고 싸워주는 그런 시민들보다는 이런 개들을 밖에 묶어두고 방치하고 열받으면 두드려 패고, 그런 게 훨씬 더 당연한 문화라는 게 아직은 참 슬픈 거죠. 네. 다행히 한참의 실랑이 끝에 이번 강아지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할머니 갈게요. 근데 키우지 마셔. 아, 몰라. 에이, 키우지 마. 키우지 마세요. 할머니 건강하시고. 고작 생후 2개월로 추정되는 이 작은 강아지는 타이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학대를 받기 전 다행히도 빠르게 구조된 타이탄과 기존에 학대받던 강아지 비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